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입니다. 서장 62회 6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258쪽 258쪽 8차리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그 공부 과정 중에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경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공부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묻히는 듯한 그런 그 심경이 되거든요. 이게 내적인 어떤 마음의 어떤 경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 공부라는 게 이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의 자리를 스스로 이제 체험하고 증득하는 그런 이 공부가 이제 첫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의 심경이라는 것은 오히려 아주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일단은 몰입이 된 상태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번 해볼까 말까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진짜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궁금한 상태에 이렇게 있을 때는 오히려 아주 그것 자체로도 좀 산매가 되는 것 같아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문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에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경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삶을 그대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겪게 되는 어떤 갈등이나 그런 어떤 그 불편함들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해결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어느 한 곳으로 딱 모였기 때문에 그게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묻혀가지고 그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화두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 의단 상태가 동로하는 거야. 의문이 오직 이 하나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갈등이나 불편함이 묻혀버려서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이 하나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체험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감은 있지만 세속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좀 편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하지가 않아진 거예요, 다른 문제들은. 그래서 이 문제에 딱 몰입했을 때는 그 공부하는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물론 이제 시원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으로 다가오는 경계들이 좀 무뎌진 듯한 그런 상태. 그래서 그때 오히려 마음의 어떤 경계로 봤을 때는 좀 고요한 듯한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때.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돌아보면, 물론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뭘까 궁금해가지고 항상 관심이 여기 있고,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 뭐 말하고 걷고 행할 때마다 그냥 답답한 마음에 궁금함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떤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이 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또 좋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나고 보면.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드러나면은 그 순간은 뭐냐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내적인 심경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뭔가 진리를 알았다, 이 세상의 근본을 알았다, 깨달았다, 더 이상 이게 없겠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확신이 오면은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런 식의 환희심과 함께 그 어떤 그 만족감, 아주 그냥 부족함 없는 만족감.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 나는 이 세상의 근본이 뭔지를 딱 깨달았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그래서 환희심에 그때는 진짜 뭐 이제 불의의 법을 성취한 듯한 그런 확신,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그게 사람에 따라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죽어도 좋다 하는 말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심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때예요, 한때. 그게 또 지나면 뭐냐면, 오히려 공부에 들어갈 때 몰입할 때 그 심경보다 더 뭔가 산란한 듯한, 이게 뭔가 크게
크게 막 엄청나게 큰 어떤 갈등은 아니지만 괜히 뭔가 찝찝하고 산란하고 불편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체험했던 그 상태의 환희심은 사라져버리고 뭔가 분명함도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분별 세계가 그대로 다 드러나서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내적인 상태, 그 산란함. 근데 그 이전과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르냐면 그나마 실자리가 드러났다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 산란함이 찾아올 때의 심적 상태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르침이나 법문을 듣고 막히진 않아요. 이게 이겁니다 할 때라든가 이겁니다 할 때 이게 뭔가 그 얇은 막이 가로막혀 있는 듯한 그런 식의 그 느낌은 아니에요. 그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냥 뭐 아무 말 없이 앞뒤 끊고 이거다 할 때는 그 시원하고 또 뭐 더 이상 이거 외에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만족감이나 충분함은 아주 일부인 것 같고 극히 일부인 것 같고 뭔가 자꾸 끄달리고 그다음에 알면서 자꾸 당하고 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불만족스럽고 부족한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너무도 공부가 또 지지부진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갓 체험한 사람이 막 이것밖에 없는 그 없다는 그런 어떤 체험의 순간이나 그런 그 미롤의 기간을 맞은 사람, 참 좋을 때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와요. 참 좋을 때다. 이런 식의.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뭔가, 그러니까 이 크게 뭔가 어긋나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주는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놓지 못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체험했을 때 이게 분명해서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여한도 없구나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그냥 뭐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이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인연처럼 그냥 뭐 공부를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나다 보면은 이게 항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뭔가 정성하고 분명한 듯한 어떤 그런 느낌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뭐 만족감도 없고 환희심도 사라져버리고 근데 뭐 법문을 들으면은 이게 뭔가 내가 아예 모르는 것 같진 않은 그 부조화 상태, 그 찝찝함. 그 사람들이 사실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그 불편함을 못 견디는 사람이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나쁜 게 아니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내 삶을 아주 완벽히 퍼펙트해 하는 사람은 공부에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마음을 두지 않게 돼요. 뭐 공부가 뭐 따로 있어? 뭐 늘 이것이고 이 부족함이 없는데 근데 그 불편함이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공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저도 이제 지금 한 2013년부터 그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지금 한 6년째 하면은 좀 제법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와 이제 꾸준히 인연이 안 돼서 공부를 안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보게 되면 그분들의 관심사가 여전히 세속적인 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봤을 때 뭔가 체험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 세계가 즐거운데 이 공부를 하려면 이걸 다 떠나야 돼.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걸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자기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이 공부라는 게 너무 이게 자기한테는 지금 현실적으로 재미가 없는 일 같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세속적으로 잘 살고도 싶고 뭔가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도 찾고 싶고 구하고 싶고 이런 거를 놓아버리기가 아직은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체험의 순간에 여전히 세속적인 관심사가 강하다면은 떠나질 못해요. 근데 이 체험의 순간,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여운이 지나면서 이 세속적인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즐거움은 허망한 거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더 크게 받아들여지고 오로지 의미 있고 진실한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의 어떤 비중이 더 높은 사람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체험하더라도 그러니까 다 공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여전히 새 속에서 즐거움을 구하고 찾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 분별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거기에 탐닉하다 보면 이 감각을 잃어버리거든요. 그 비중이 크고 그게 크게 마음을 차지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그 한 소식 했다는 것이 그냥 아련한 추억이 되고, 예전에 나도 그랬지,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도 아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끔 사람들 만나면 얘기 들어보면 나도 예전에 그런 체험을 했는데 아직은 이게 뭔지 지금 분명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눈 밝은 사람을 만나는 인연이 없어서 이게 완전히 벗어나는 길로 들어서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면은 그런 인연이 설사 있더라도 자기는 여전히 세속적인 그 어떤 성공이나 성취나 거기서 느끼는 만족감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머무르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100명이 공부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한번 입문하는 사람들이 뭐 거기에 몇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100이 통과했다고 치면은 100이 다 자기 안목이 분명해지는 공부를 하는 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여전히 또 세속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또 일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환희의 순간은 일시적인 것이고,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찝찝함이 올라오고 뭔가 불편함이 올라오고 불만족이 올라오니까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특별한 거를 추구하는 공부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또 공부가 지지부진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그런 역경을 넘으면서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그냥 뭐 아주 작은 씨앗도 안 될 것 같은 미미한 느낌이지만 그거를 잃지 않고 꾸준히 가다 보면은 이것이 어느 순간 확 달라지고 확 달라져서 진짜 이 온 우주에 만개하는 그런 전환이 오는 그런 어떤 변화를 겪는 분도 더러 있으시고, 그 다음에 공부라는 것도 또 있어요. 우리 공부라는 거는 사실은 그 공부가 어떤 것이냐에 어떤 성격 규정에 따라서 공부라는 말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마음 공부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가거든요.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안목이 완전히 밝아지더라도 더 이상 그 도에 대한 구도심이나 추구심은 없지만 습관성은 여전히 있어요. 습관성.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법에 대한 추구는 사라졌는데 여전히 좋고 나쁜 그 맛의 익숙함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끄달리는 그런 걸 보면서 공부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그때의 공부는 이게 맞나 틀리나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조금이라도 출렁거리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공부가 아직도 이 습관에 끄달리는 이 면이 있구나. 예전처럼 막 경랑처럼 다가오진 않지만 그때 되면은, 왜냐하면 마음의 감각이 예민해져 가지고 사소한 것까지도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사소한 끄달림일지라도 공부의 부족함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공부는 뭐 진짜 20년 30년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작은 것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민하지 않을 때는 작은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면 그 작은 게 흔들려도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공부가 감각이 자기가 이런 게 센스가 예민해지면은 그 아주 미세한 진동도 잡아내는 그런 것처럼 이 평정심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익숙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아주 우리가 진동 있잖아요. 그 지진도 성능 좋은 그 지진을 감지하는 건 미세한 지진도 딱 감지하는 그게 진짜 예민한 거거든요. 그런 식의 사람의 어떤 이 감도가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느껴지는 그런 미미한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미동이지만 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다가와가지고 아 공부가 부족하구나. 꾸준히 여기에 익숙해지는 공부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알면서 공부하게 되는데 안목이 분명해지고 나서는 절대 공부 외에 따로 두는 일은 없어요. 따로 두는 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 왜냐면 이게 안목이 분명해졌다는 거는 모든 게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그게 다 허망한 짓거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의미가 없어. 근데 그 분명함 뒤에 공부는 이게 조금씩 출렁거리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이게 조금 습관적으로 뭔가 좋은 거는 뭔가 취하려 하고 싫은 거는 버리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스스로 알지만 거기에서 스스로 이걸 갖고 어떻게 바꿔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조작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냥 볼 뿐이에요. 볼 뿐. 마음의 움직임을 출렁거림을 그런 식의 미세한 내적 경계들에 달라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여러분께 되질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꾸준히 공부에 그 참여를 하시면서 미처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거를 자꾸 듣게 되면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럼 이런 식의 어떤 공부의 어떤 경계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다음에 법이라는 것 자체도 이겁니다 할 때조차도 이것뿐이야 이것뿐일 거야라는 그런 게 이제 받아들여주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지만 그게 자기께 되려면 자기 증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운동하면 운동의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치지 않고 운동을 잘하고 몸이 건강해지게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만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자기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단련하다 보면 이게 떠올라요. 그 순간 이게 내게 되는 거야. 자기한테서 발견되면서. 그러니까 자기 증험이 따라야지 그게 자기께 되고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마음을 여기다 두고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법문 중에 항상 이거는 스스로 그러한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항상 맨 먼저 말하고 맨 먼저 듣고 맨 먼저 생각하고 맨 먼저 느낍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런 자기 증험이 없는 사람도 막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게 자기께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몸소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가 그 인연이 언제 탁 터질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탁 그냥 무심결에 어디선가 아련하게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순간 세밀하게 이게 뭔지 알고 있구나라는 것이 탁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찰나적으로 그 저녁 예불의 종이 울려 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뒤따라서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그것이 자기한테 목격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경험에서. 그 다음에 불현듯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먼저 아는 것이 있다는 거를 순간적으로 아주 찰나적인 거예요. 아주 찰나적으로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할 때는 빵빵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잠들어 있는 거야. 생각의 메커니즘에 잠들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먼저 있다라는 그런 안내도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어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네가 잘해야지, 네가 하기에 따라 삶이 달라지지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기 주동적으로 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정관념이 딱 틀어박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인연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우리 본래 면목이 있다. 본래 자성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어느 순간 관심을 갖게 된 거야. 그러다가 문득 이게 뭘까라는 어떤 관심 속에 살다가 뒤에서 빵빵 하는 순간에 찰나적으로 아, 이게 뭔지 알고 있구나라는 이 경험이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남한테서 들은 말이 아니고 누군가의 법이 아니고 누군가의 깨달음이 아니라 나의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발견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찰나적인 순간이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그래서 도노라고 하거든요. 문득 깨닫는다는 거는 긴 시간이 있거나 어떤 스토리가 있거나 생각이 개입되기도 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생각이 딱 일어서기도 전에 딱 작동하기도 전에 일어나는 어떤 그 경험이거든요. 도노라는 것이. 그래서 문득 그냥 이게 뭘까라는 관심, 막 얘기를 듣고 관련된 책을 읽는다거나 이게 설법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런 게 있다는데 과연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이 특히나 부처님이라든가 이런 선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눈앞에서 살아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게 뭘까? 이런 관심을 갖다가 문득 여기서 아하 하는 아하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찰나적이지만 생각이 먼저가 내가 듣는 거는 이거에 대한 생각이 뒤따라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그 틈이 딱 목격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살아온 게 아니고 내가 봤던 게 내가 본 게 아니고 내가 들은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이것이 먼저 항상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항상 이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내가 이런 줄을 몰랐던 것은 습관적으로 일어난 찰나적으로 일어난 해석을 믿어버렸기 때문이구나라는 걸 그 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한 해석하는 생각 있죠. 생각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인데 미처 우리는 그거에 대한 힘이 없기 때문에 뒤의 생각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이것이 먼저고 내가 듣는다라는 생각이 뒤따라와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생각일 뿐인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게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듣고 있구나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인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장애가 뭐냐면 생각. 우리는 가장 잘 속는 건 뭐냐면 생각이 잘 속아요. 생각이 잘 속거든요. 처음에는 미처 이게 그냥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자연스러운 학습된 인지 구조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인 생각의 어떻게 보면 현상인 줄 모르고 내가 소리를 듣고 있어라는 그 생각에 딱 눌러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처음 우리가 그것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선사들이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던지냐 이거지. 도가 뭡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생각이 팍 틀어막히잖아요. 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나중에 공부하고 보면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컵으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너무도 문법적인 말이 도거든요. 말 되는 말이 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마조 스님은 방거사가 이렇게 도를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 네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내가 얘기해 줄게. 이 말에 통했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근데 설사 거기서 마조 스님이 내가 지금 컵으로 물을 마시고 있잖아? 이런 말을 해도 도에서 어긋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문이 꽉 막히는 말에서 통하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종소리, 이거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북소리, 아니면은 무슨 꽃을 볼 때, 아니면 누구야 소리에, 아니면 고함을 딱 칠 때, 이게 논리적으로 언어화되지 않은 어떤 생각의 정교하게 어떻게 정리된 생각이 아닌 그런 상태거든요. 어떤 감각적인 자극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꽃을 보고 깨닫는다거나, 이거는 사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경계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계와 채와 용이 하나이듯이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용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용도 있을 수 있고 청각적인 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용도 있을 수 있고 감정의 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청각적인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아니면 시각적인 일, 여기 생각이 아닌데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게, 정교한 생각이 펼쳐질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말문이 딱 꺾였을 때. 왜 그러냐면, 그리고 왜 생각이 끊어져야 한다, 앞뒤가 끊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인간한테 가장 그 약점, 그 다음에 벗어나기 어려운 분별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은 너무 찰나적으로 막 우리는 끄달려가는 거야, 일어나는 생각이. 그래서 그 생각이 작동되면은 이 본성을 자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어려워요. 생각이 법을 떠난 게 아닌데도 왜 굳이 말이 안 되는 방편을 쓰냐 이거지.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절대, 이게 언어도요 법 밖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도 도 밖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이 맑습니다. 아니면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나,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마시면 얘기해 주겠다. 이 말이나, 다 언어적인 표현인데 하나는 말이 되고 하나는 말이 안 돼. 근데 이 법을 떠난 건 아니에요. 말이 되고 말이 안 돼.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말문을 닫아버리냐면, 우리는 너무 생각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자각되더라도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오염, 그리고 이게 분별 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말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식의 자극이 오는데, 그냥 그래서 이겁니다. 이 소리 안 따라가기 쉽잖아요. 왜? 소리가 이게 흔적이 없잖아요. 남아있지 않잖아. 근데 이 소리는 사라지고 없지만 이 성성한 깨어있음은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이런 데서 사실을 통하기가 쉬워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언어적으로 얘기하면은 종소리가 울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듣고 있어. 근데 종소리가, 이 소리의 어떤 경계나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이거는 드러난 모습이고, 이 모습이 아닌 종소리가 울리거나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거나 변함없는 게 있는 거예요. 여여한 것이.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여기 종까지 올 필요도 없고 제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과 단 1m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걸 바탕이라고 하거든요. 생각의 바탕, 소리의 바탕, 사물의 바탕. 이 바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탕이라고 들으면 딴 데 있나라고 하지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단 1mm도 벗어나 있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종까지 올 필요도 없고, 제 말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요 앞에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의 바탕이나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은 다 한 자리 하나. 그리고 여러분 자체예요. 자체. 여러분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 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것이 나의 몸인 줄 알고 아니면은 나의 마음인 줄 알아. 어떤 식의 어떤 사유에 분별된 사유인 줄 아는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라면 생각 안 해도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나라면 어떻게 보면은 이건가 저건가 이런 식의 판단 안 해도 변함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몸이 나다 아니면 이 움직임이 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진짜 나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라면. 그럼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깨닫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깨치기 위해서 만약에 생각을 굴려서 알게 된 거면 그건 생각의 내용물일 뿐이고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 얻게 된 거라면 몸을 단련해서 얻게 된 거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부산물의 부산물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체험, 이것을 자각하려면 소리가 일어나든가 생각이 일어나든가 사물이 드러나든가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거 외에 또 다른 데 마음을 둘 수도 있거든요.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는 제 식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저는 마치 죽은 시체처럼 앉아 있어라. 응? 죽은 시체처럼 앉아 있어라. 지금 아무 의식이 없고 생각이 없는 이 사물처럼 앉아 있어 봐라. 응?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뭔가를 알려고도 하지 말고 보려고도 하지 말고 물론 눈에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다 그러겠죠. 근데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마치 아무런 의식이 없는 사물처럼 앉아 있어 봐라.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저절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게 있어요. 응? 내가 들으려고 마음을 내지 않아도 내 마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이전에서 먼저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죠. 뭔지는 모르는데 이것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려면 생각을 일으켜서 찾으면 더 아득해지고 모습으로 추구하면 더 멀어져요. 그래서 쉬어라 하는 이유는 왜 쉬어라 하겠어요? 그냥 쉬는 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쉬면은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쉬면은 분명해져.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더 리얼하고 더 확실해. 근데 생각은 저게 뭐지? 저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일으키면은 이게 싹 흐릿해지고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쉬어라 하는 이유가 쉬는 게 능사라서 쉬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분명해지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도 하지 말고 저렇게 하려고도 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막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받아들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들어가도 안 되고 나와도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미치려고 하죠. 미치려고. 왜냐하면 왜 미치려고 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미치려고. 깝깝해 하는 이유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이게 우리가 그 선에서 쓰는 방편이거든요.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돼.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돼. 왜 그게 감옥같이 느껴지냐면 그 분별심을 이용한 거라는 거지. 분별심 분별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밖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멈춰 있으려고 그러고 왼쪽을 보려고 그러고 오른쪽을 자꾸 이거 원숭이에 비유하거든요. 원숭이.
길들여지지 않은 원숭이 한 마리가 있는데 눈으로 들락거리고 귀로 들락거리고 입으로 들락거리고 코로 들락거리고 정신없이 제정신이 아닌 원숭이 한 마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눈 닫아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코 닫아버리고 입 닫아버리면 깝깝해서 못 살라 하죠. 못 견딜 거 아닙니까? 그 분별심이 생리가 그런 거라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닫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답답하지 않아요. 자꾸 나가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감옥이 되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귀를 닫든 눈을 닫든 코를 닫든 그게 무슨 감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은 뭐냐면 그 안에 갇힌 사람이 몫인 거라는 거지. 금강권 율국봉이라는 거는 그 안에 갇힌 사람이 분별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감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지상낙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도는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이것이 저절로 일어서는 공부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이 저절로 분명해지게 하는 인연,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하는 공부가 이게 분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는 그걸 다 놓아버려야지 공부가 저절로 분명해지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움직이지 마라. 마치 죽은 시체처럼 앉아 있으라.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열린다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항상 먼저예요. 이게 먼저라고. 이게 듣고 있고, 이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느끼고 있고, 이게 종이고, 이게 꽃이고, 이게 나이고, 이게 하늘이고 땅입니다. 이 근원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여기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해지는 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지금 눈 감고 지금 내가 어떤 자극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걸 들으려는 마음도 놓아버리고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해석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차분하게 그냥 쉬어보십시오. 그냥 쉬세요. 쉬시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쉬세요. 그냥 편하게 쉰다라는 기분으로. 마치 저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와 같은 그런 무심한 지나가는 차, 어떤 차가 지나가든 무심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길 가다 보면 바위가 항상 그 자리에 무심히 어떤 등산객이 지나가는지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심히 앉아있는 그 모습처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쉬십시오. 누가 이 소음을 어디에서 이 소음이 일어나고 있을까? 몰라요. 귀에서 소음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눈에서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전체성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체성. 최대한 어떤 감각을 줄이는 게 더 이것을 선명하게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제가 치는 종이 아닙니다. 먼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 모든 것은 다 여기서 진짜 화라선처럼 다 나오는 거예요. 분수처럼. 분수가 뿜어지기 전에는 그냥 맹탕 물일 뿐이죠. 아무런 모양도 없는. 근데 이게 탁 뿜어지고 나서는 온갖 모양으로 피어나잖아요. 여기에서 분별하지 않으면은 요것밖에 없어. 근데 분별하면 사람이 되고 꽃이 되고 아니면은 느낌이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없었다 생각이 되고 시간이 되고 공간이 되고 나한테 의미 있는 게 되고 의미 없는 것이 되고 좋아하는 게 되고 싫어하는 게 되고 분별로 확 떨어지면 분별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뿐입니다. 모든 만법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은 이 하나뿐이에요. 이 여러분 자신이고 이 깨어 있을 뿐이고 이 모든 것의 어떤 바탕 여기에는 텅 비어서 마치 텅 비어가지고 뭐 텅 비었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텅 비었다라는 것도 이제 언어로 이렇게 표현된 거거든요. 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없어. 단정할 수가 없어. 근데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감각이 예리해지고 예민해지고 이게 풍부해져 가지고 더 이상 이게 풍부해지면 여기서 드러나는 것들의 무상함을 더 잘 보게 되거든요. 이것이 힘을 얻고 힘을 얻을수록 여기서 피어나는 것이 진짜 허공에 핀 어떤 꽃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존재감으로 딱 떨어지거든. 이게 그 어떤 무게가 사라져 버리거든. 이 분명함은 맨 처음에 체험의 순간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체험했던 한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체험의 순간 이게 너무 생생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강렬해서 이것이 다라는 것이 너무도 확신에 차서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생생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생함을 다시 기다리고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왜 이 생생함으로 이게 확 와락 오냐면 분별 경계에 막 물들어 있다가 문득 분별에서 싹 벗어났을 때의 그 격차가 너무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벗어났다는 그 어떤 그 심적 상태가 너무도 강렬하게 다가와서 마치 이게 어떤 생생한 어떤 경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런 생생함도 아니거든요. 생생함 이전이거든요. 벗어났을 때의 환희심과 해방감과 가벼움과 뭔가 빠져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 어떤 그런 식의 경계로 탁 나타난 거야. 어떤 체험의 부산물로서. 근데 지나고 우리는 너무도 분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체험인 줄 알아. 그런 생생함이. 근데 그것도 분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체험의 순간에 그런 식으로 다가올까? 보면은 너무도 꽉 틀에 박힌 데 갇혀 있다가 싹 빠져나오는 해방감에서 느끼는 그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경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근데 거기에서 자칫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하면 그 경계가 체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 보십시오. 그건 없었다가 생겨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집니다. 근데 그 이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거는 어릴 때나 아니면 나이 들어서나 지금이나 늙어서나 죽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모든 것의 바탕. 그래서 요거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지고 그 나머지 것들은 전혀 무심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공부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이게 뒤섞여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초점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전히 그 관역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거 공부에 힘이 없죠. 딱 하나가 분명해야지 힘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체험하면은 뭔가 공부하다가 경계의 변화가 오면은 반드시 눈 밝은 사람을 찾아가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계를 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냐면 그렇게 와서 물어도 이 말을 못 믿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경계를 쥐고 있어서 나중에 사라지고 나면 공부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체험이 사라졌다고 얘기해. 그럼 다시 와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런 생생한 경계가 아니라 지금 분명한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나서도 지금 당신과 내가 대화하는데 둘이 아닌 이 바탕 아닙니까? 이건 어디 갔습니까? 이건 이때. 근데 그 생생함은 사라졌다는 거야. 그거는 경계인 것이고 지금 그것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서도 분명한 이 여여함. 당신과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가더라도 변함없는 이 바탕성이 진짜 우리가 진짜 나인 것이고 근원인 것이지, 그 생생한 경계는 그건 경계이다. 생생한 경험. 그제서야 이 말이 들리는 거야. 그제서야 자기가 헤매보고 나야지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어떤 경계에 대한 미련을 조금씩 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의 순간에도 물론 그게 아주 소중한 어떤 인연이지만 거기에서도 진짜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헤매요. 그 경계가 사라졌다고 여겨가지고 또 그 경계를 추구한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있거나 없거나 변함없는. 그래서 깨닫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깨닫기 전에도 있었거든. 이거는. 지금 여러분하고 저 얘기 듣고 계시죠? 제 얘기 막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생각도 달라져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변함없는 이게 있잖아요. 사실 이 공간을 떠받치고 있는 이게 있거든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 외에는 다 무상한 거예요. 이것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경계에 머물다가도 지나가면 사라지고 하면서 자기 실수를 자꾸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이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게 공부가 분명해진다 이거지. 자꾸 어느 경계를 추구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더 편안해졌다거나 아니면 더 많이 알아듣게 됐다거나 아니면 책이 잘 읽힌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예전에는 이런 경계를 만났을 때 이런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막 마음이 들끓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거 보니까 좀 공부가 된 거가 그거는 경계를 기준으로 자기 이 법을 판단하고 있는 거라 이거지. 그러거나 말거나 막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상관없는 그 여여함이 바로 이것일 뿐이고 그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해지면 이제 이 사실이 이제 내 삶에서 익숙해지고 이제 실현되는 그런 식의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게 분명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뭐 이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일어난다. 그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뭐 일어나거나 말거나 그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 된다. 자, 내가 먼저 듣기 전에 먼저 듣고 보기 전에 먼저 보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이 바탕이죠. 이것뿐입니다. 이것뿐. 이러한 경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여여함이라는 것을 문득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끔 거울 보시지 않나요, 보살님? 네? 봅죠? 변해 있던가요? 변해 있던가요? 안 변했죠. 우리도 불현듯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어릴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거울 볼 때 그 느낌들이 아주 좀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보는 그 어떤 경험이라는 것이 되게 특별한, 이 거울이라는 이 물건이 참 요물이에요. 거울이라는 그게 왜냐면은 그 첫 경험이 참 미묘해. 남만 보다가 어느 순간 딱 자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느낌이 미묘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자기를 마주하는 거거든. 근데 왠지 모르게 어느 순간 낯설어. 분명히 사진 찍으면 이 얼굴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얼굴이 낯설어지는 거야. 왜냐면은 이전에 봤던 얼굴들이 아니거든요. 외모가 변하잖아요. 우리가 거울 볼 때마다. 예전에는 이제 피부도 막 탱글탱글하고 막 잡티도 하나도 없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 여드름이 막 생기고 또 그 사이에 외모도 막 달라져 있고 아이에서 어른이 돼 있고 그래도 뭐 볼만하네 얼굴이 예쁘네 하다가 어떤 그 젊음이 주는 그 신선함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나이가 들면 하나씩 주름이 생기고 이게 기미가 생기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그러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그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이 아니야 하는 있죠. 그렇죠. 너무 낯선 거예요. 나는 전혀 나이 든 거 아닌데 나는 항상 이렇게 쌩쌩한데 왜 나라는 이 얼굴이 이렇게 이상하게 됐을까? 그래서
그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그 낯선 외모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나의 마음, 변함없는 그 괴리감을 우리가 거울 보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모습은 변해도 나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는데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냥 넘어가, 그런 어떤 깨어날 수 있는 인연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참 거울 보는 것도, 거울도 한번 유심히 봐보십시오. 이게 안 통하면은 맨날 보십시오. 이게. 그러면은 또 그런 데서 힌트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순간에 운전을 하게 되면서 이런 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는 요것밖에, 핸들을 돌리는 것밖에 없는데 세상 풍경이 다 달라지는 거야. 순간순간. 내가 겨우 한 거는 이거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서 문득 이거에 대한 실감이 더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건 이것밖에 없는데. 근데 눈을 떠서 분별해 보면 부산이 있고 대구가 있고 우리 기차 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풍경은 다 다른 거예요. 마치 거울을 봤을 때 나는 항상 그 자리에서 봤는데 다른 모습이 마치 기차 바깥의 풍경처럼 달라지는 것처럼, 기차 풍경은 순식간에 달라지지만 거울 속의 영상은 조금 시간이 긴 느낌,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고,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한 건 겨우 이거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 내가 그때 하는 거는 한 발 들었다 놨다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들었다 놨다 이것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거 들었다 놨다 근데 딱 눈을 떠서 분별해 보면 내가 어디 절에 와 있고, 아니면 정상에 와 있고, 아니면 산마루에 와 있고, 이런 식의 풍경이 달라지는. 근데 단지 요거에만 집중한, 그냥 들었다 놨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놔두고 분별해서 보면은 장소가 다 달라져 있는. 사실은 우리는 맨날 이 한 걸음만 걷고 있어요. 한 걸음이 천리길이 되고 만리길이 되는 거예요. 분별하면 천리길이 되고, 분별하면 만리길이 되고, 분별하면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가 있는데, 분별하지 않으면 요거 한 걸음밖에 없는 거예요. 한 걸음. 이 한 걸음 떼는 것이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것이고, 이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것이 이 숨 쉬는 것이고, 이 숨 쉬는 것이 우리가 밥 먹는 것이고, 밥 먹는 것이 눈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 옛날 선사들한테 가서 도가 뭡니까? 그럼 눈 깜빡깜빡 했다잖아요. 이렇게. 이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 너무도 사소하고 단순한 것에 해법이 있는데 요거를 안 보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겁니다. 도라는 것은. 이 사소하고 단순한 것이 모든 복잡한 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세속일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너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는데 의외로 그 문제의 해결점이 아주 단순한 게 있어요. 단순한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해법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주 단순한 거에 있는 거예요. 이 공부는 아주 단순한 거에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 그래서 책 읽지 마라 하는 이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넘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단지 손 까딱까딱 하는 이 일이니까 이것만 잘 봐라. 이먹고 무슨 그게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먹고 하라 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주 이 단순성에 있는 거라고. 이먹고 하든 숟가락을 들든 손을 흔들든 눈 깜빡깜빡 하든 한 걸음을 떼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해하고 알아서 그거를 지식으로 저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 판단이나 생각 없이 그냥 행위만 해보세요. 운전만 해보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표를 두지 않고 그냥 한 걸음만 떼보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드려만 보시고, 이 단순성에 이 길이 있거든요. 이 단순성에.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은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머리도 잘 안 돌아가 사실은. 이 뭔가 회로가 싹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기억도 안 돼.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 단순성이 삶을 진짜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진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생각, 망상 때문에 고통받아 왔잖아요. 미래에 살지도 않는데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는 사라지고 없는데 과거에 매여 있고. 그건 다 뭡니까? 사유 생각이라 생각.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머물러 있지 않고 다 순간순간 지나가는데 이러쿵저러쿵 이걸 해석하기 바쁘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는 우리가 뭐 그때그때 하면 되지만 그것도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지나가면 끝. 그럼 과거가 됐는데 뭐 과거 그냥 현재만 열심히 살면 돼요. 근데 현재를 과거화해가지고 과거를 갖고 있지 말라 이거지. 현재에만 열심히 살면 돼.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지 자꾸 미래에 대한 망상 속에 스스로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다 보면 왜? 우리는 늘 이 순간만 살거든요. 과거도 살지 않고 미래도 살지 않아요. 늘 이 순간만 살아.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분별 이전의 것에 딱 마음이 딱 여기에 두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라는 것도 사실은 있지도 않죠. 찰나찰나 과거로 넘어가는데, 찰나찰나 미래로 넘어가는데. 공부가 아주 단순한, 의외로 단순한 거고, 그 단순하다는 말도 붙이기 이전에 분명한 거다, 이거. 이것뿐이다. 이거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이 공부 심각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또 저절로 내가 아직도 이런 거에 끄달리고 있구나. 공부 더 해야지. 사실은 그래서 막 하다 보면 벗어난다.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묵묵히 지내다 보면 저절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묵묵히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벗어나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벗어나게 날려고 노력해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는 잘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막 벗어나야지 하면 안 돼. 그런 의도나 노력 다 내려놓고 그냥 여기에서 살면 돼요. 그러면 다 벗어나고 없어요. 내가 벗어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거는 여기에 이게 드러나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삶만 살다 보면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없더라. 그것도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요령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가 어느 순간 공감 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258쪽입니다. 앞뒤의 시간이 끊어지면 마음속 아르마리의 길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만약 마음속 아르마리의 길이 끊어지면 어떤 일을 말하더라도 모두가 이 법입니다. 이 법이 이미 분명하면 이 분명한 곳이 바로 불가사의한 대해탈의 경계입니다. 다만 이 대해탈의 경계도 역시 불가사의하고 이 경계가 이미 불가사의하다면 온갖 비유도 역시 불가사의하고 여러 가지 일도 역시 불가사의하며 이 불가사의한 것도 역시 불가사의하여 지금 이 말도 붙일 곳이 없고 이 붙일 곳 없는 것도 역시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이 펼쳐 나아가 마지막까지 따져가면 사실이든 진리든 비유든 경계든 마치 고리가 끝이 없듯이 시작하는 곳도 없고 끝나는 곳도 없이 모두가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앞뒤 시간이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 시간이라는 거는 그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딱 멈추는 거예요. 앞뒤 시간이 끊어진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끊는 게 아니라 딱 생각이 멈추면 분별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 헤아림이 딱 멈추면 마음속 아르마리의 길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만약 마음속 아르마리의 길이 끊어지면 어떤 일을 말하더라도 모두가 이 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체험의 순간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 미세한 내면의 감각이 생기거든요. 이제 막 법문 듣다 보면은 경계 따라가지를 마라, 뭐 따라가지 마라 막 하는데 사실 그 경계가 펼쳐지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어떤 이해가 생기고 자기 발견도 돼요. 왜냐하면 법문 들어보니까 맞거든. 왜? 과거도 생각이잖아요. 생각.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하더라도 과거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과거가 다시 내 삶을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과거라는 것이 탁 살아나가지고 내 앞으로 와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꾼다거나 지금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생명체 같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다. 잘 알거든요. 그거는 공부하지 않아도 알아요. 과거 생각이잖아요. 과거 있습니까? 과거 가져와 보십시오. 없어요. 그 과거라는 것은 그럼 우리는 이런데 과거에 그 일이 과거에 있고 현재의 일이 현재에 있고 미래의 일이 미래에 있다라는 그 있음에 빠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과거는 지금 일어난 생각이에요.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잘 살펴보다 보면 이 세계라는 것이 모두 다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구나. 여기까지 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과거에 들어가. 과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거라는 생각에 앉아 있고 미래라는 생각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벌써 일어난 어떤 경계에 들어가 버리면 이 분별된 과거와 분별된 미래에 들어가 버리면 분별되지 않는 자리가 자각 스스로 체험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순간적으로 뭘 보게 되냐면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생각으로 끌려가고 있구나라는 걸 자기 스스로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실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별 끌려가는 거 어느 정도 멈춰지거든요. 딱 생각에 막 빠져들다가 또 생각이 떨어졌네. 미래에 막 빠져들다가 미래에 떨어졌네. 그러면서 의식의 갈래가 막 천갈래 만갈래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쫙 모이는 듯한 어떤 내면의 변화가 와요. 제 경험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막 정신이 막 너무도 정신이 없어서 진짜 뭐 술 취한 코끼리,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막 생각이 막 과거에 갔다 미래에 갔다 과거 생각하면 그때의 상처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쳤어 진짜. 정신이 미쳤어. 근데 법문 듣다 보면 그때는 그게 있다고 여기서 내가 막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일어난 생각이네 그러면서 하나씩 뭔가 잘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분별 이게 막 얽히고 설킨 의식의 갈래들이 딱딱딱딱 이게 잘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그 자기 어떤 내면적인 풍경을 보면서 거기서도 근데 이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일어나면 이게 마음이 출렁? 뭔가 자극이 일어나면 마음이 출렁하고 일어나는 그 경계 따라가는 그 습관 때문에 이게 또 안 되는구나라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게 이 마음의 출렁거림이 좀 잦아들어지죠. 과거 따라가면 이게 아니고 미래도 다 망상인 것이고 지금 소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야가 생각도 좁아지고 일어나는 이겁니다 그러면 10중 8구 여기 와 있다고 의식이 이거 경계 따라간 거야. 이러면 안 돼. 왜? 분별된 경계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온 건 맞아요. 막 이제 생각도 이렇게 어느 정도 법문 듣다 보면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미세하게 경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면 종에 들어가 있고 이겁니다. 그러면 손가락에 들어가 있고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뭔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말하면 지금 일어난 이 말에 뭐가 있나? 근데 그 찰나간에 경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 따라가서는 이거는 분별된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의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멈춰진다고. 종을 보는 게 아니야 이때.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딱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분별 따라가던 그것이 딱 마음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가 저기 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네 한다고 저거네 안 한다고요. 이거구나 하지. 저거구나 하면 이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아, 이걸 말하는구나. 이거구나. 이래 와야 돼, 소식은. 이거는 나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거는 나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시야가 의식이 막 좁혀지다가 어느 순간 찰나간에 이게 딱 멈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뭐냐? 이 정적 가운데 깨어 있음. 어떻게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것이 딱 어느 순간 와닿는다고. 이게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뭐, 내가 세계 속에 살았는 줄 알았는데 세계가 내 안에 있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 해석의 변화도 이것도 해석이지만 분별이 순간적으로 탁 해석을 해. 어떻게 내가 세계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가 바로 이 안에 있구나라는 식의 해석. 이것도 해석이죠. 이런 식의 생각의 어떻게 보면 내용도 바뀌는 그런 변화가 온다는 말이죠. 이게 생각일 뿐이지만 그것도 해석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경험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해석인 거예요. 그림자. 이건 절대 설명될 수가 없고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근데 이게 딱 와닿고 보면은 막 이렇게 뭔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건 있어도 막 크게 막 용을 써서 찾으려는 마음은 딱 사라지고 없죠. 미세하게 추구하는 마음 새나가는 건 있어도 막 이거를 뭐 연부를 해야 돼, 좌선을 해야 돼, 명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화두가 안 들려. 화두가 안 들린다니까? 체험한 사람은 화두가 안 들립니다. 왜? 들기도 전에 분명한데 뭘 들어서 뭘 알겠다고. 이것이 분별성을 탁 보게 되니까 화두가 안 들리죠. 그리 하는 게 아닌데 하는 걸 스스로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거친 추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이거를 화두를 해서 깨달을까? 그러니까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법에 대한 궁금함. 알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그냥 있어 그냥. 있기는 있는데 지나보면 막 알려는 마음이 작동하긴 할지라도 이게 가까운 데서 멀리서 추구하지 않고 가까운 데서 막 이게 뭔가 진짜 뭐 가까운 데서 막 병아리가 있잖아요. 병아리가 엄마 닭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듯이 의식의 어떤 추구성이 가까운 데서 출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멀리 어디 가서 도를 구한다고 이런 식의 어떤 의식의 거침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의식이 막 엄마 닭 주위에서 병아리들이 막 모이를 쫓는 듯한 그런 의식의 산란함이 싹 사라져요. 엄마 닭이 나야. 병아리가 엄마 닭이고 딱 하나가 되는. 그래서 더 이상 주변 둘러볼 것도 없는 그런 전환이 오거든요. 근데 막 멀리 가서 이렇게 추구하거나 찾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없죠. 아직 미세하게 틈이 생겨가지고 이게 딱 들어맞지 않는 듯한 그런 그 찝찝함은 남아있을지언정. 그게 공부입니다. 막 과거로 출렁거리고 미래로 출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산란하게 하다가 모든 것들이 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법문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근데도 이게 드러나는 어떤 분별된 경계가 아니니까 종 따라가면 분별된 경계지. 손가락 따라가면 분별된 경계지. 이 말 따라가면 분별된 경계지. 이 말하는 사람한테 있다고 여긴 분별된 경계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다 치워보시라고. 자, 이겁니다. 소리 치워보시고 움직임 치워보시고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치워본다는 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야. 소리에도 마음을 두지 마시고 움직임에도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이것을 해석하는 생각에도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이건가 저건가 일어나는 의문에도 마음을 두지 마시고 뭐지 하는 그 생각에도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근데도 그 모든 경계가 아닌 거기에서 모든 경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걸 딱 깨닫고 나면 아, 종만 이런 게 아니구나. 꽃도 이렇고 사람도 이렇고 사물도 이렇고 하늘도 이렇고 땅도 이렇구나. 다 이 바탕에서 일어나는 인연들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해. 딱 하나에서 통하면 만법에 다 통한다. 이 종소리에서 하면은 종소리와 상관없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체험이에요. 종소리와 관련된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종소리와 상관없는 물론 종소리가 여기서 일어난 것이지만 이것이 그거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거지. 그 말이거든요. 종소리와 상관없는 것이 드러난다는 건 아예 상관없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이게 드러나지만 이 종소리가 아무리 난리 굿을 쳐도 여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일이 드러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난리 굿을 쳐도 영향 안 주면 손가락도 영향을 못 주고 손가락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만 손가락도 영향을 못 주고 꽃도 영향을 못 주고 생각도 영향을 못 주고 느낌도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나온 거지만.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깨달으셔라. 그래서 여기서 앞뒤의 시간이 끊어지면 경계 따라서 마음이 막 치달리던 것이 딱 멈춰지면 마음속 아르마리의 길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마음속 아르마리의 길이 끊어지면 어떤 일을 말하더라도 모두가 이 법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말하더라도 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미 분명하면 이 분명한 곳이 바로 불가사의하고,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의,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하다는 건. 우리가 보통 막연히 신비하다 이렇게 하는데 신비하다나 불가사의하다나 같은 의미인데 우리는 그걸 어떤 이상한 경계로 생각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생각으로 어떻게 분별로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대해탈의 경계도 역시 불가사의하고 이 경계가 이미 불가사의하다면 온갖 비유도 역시 불가사의하고 여러 가지 일도 역시 불가사의하며 이 불가사의한 것도 역시 불가사의하여 지금 이 말도 붙일 곳이 없고 이 붙일 곳 없는 것도 역시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이 펼쳐나아가 마지막까지 따져가면 사실이든 진리든 비유든 경계든 마치 고리가 끝이 없듯이 시작하는 것도 없고 끝나는 것도 없이 모두가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만 불가사의하면은 안 돼요. 이것만 불가사의하면은 아직 공부가 원만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종도 알고 꽃도 알지만 법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나 이 마음 자성은 불가사의해. 알 수가 없어. 이건 분명한데 생각으로 알 수 없는데 꽃도 근데 꽃은 이건 무슨 꽃이잖아. 종은 이런 거잖아. 이거 알아. 이것만 법만 몰라. 근데 사실은 법 따로 있고 이 종 따로 있으면 그런 얘기가 가능하죠. 근데 이 종이 바로 법이거든. 만물이 다 법이거든. 이게 다 원만해져야 돼. 다 두루두루 피가 안 통하는 데 없이 다 통해버려야 돼. 그럼 뭐냐? 법이 뭡니까? 종입니다. 법이 뭡니까? 꽃입니다. 만법이 다 법입니다. 만법이 다 진리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다 진리입니다. 그럼 뭐야? 꽃도 불가사의하여 종도 불가사의해 탁자도 불가사의해 법만 불가사의한 게 아니라 법 따로 있고 만약에 법은 불가사의고 이런 건 사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법 따로 있고 경계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가 원만해지면 이거는 내가 알아도 아는 게 아니구나 이거예요. 사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는 진짜 어떻게 일부일 뿐이지. 일부. 뭐 꽃에 대한 무슨 박사라도 이 꽃 하나 제대로 모를걸요? 알아봐야 뭐가 이 꽃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꽃을 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꽃이 아닌데 어떻게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진짜 겸손해져요. 나는 저 사람을 안다고 자부해 왔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알 수 없음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심경이죠. 솔직한 심경. 사물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그 알 수 없음에서 사는데,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머물지 않게 돼요. 그냥 그때 인연이 그래서 최선 그 순간순간 그때 옳다고 생각하는 행을 하지만 그 행에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가 되고 나서의 어떤 삶의 태도라든가 마음 자세가 어떤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걸 묻기도 해요. 그럼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막 그런 감각이 생기는 건 아닌데, 내가 이게 이것이다라고 뚜렷하게 단정할 수가 없구나. 마음법이 다 그렇구나. 근데 그래도 그 순간 이게 최선이면은 그거를 행해야지. 근데 내가 행했다는 생각도 없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 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은 그것이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순간 찰나 그냥 사는 건데 그 찰나에 옳다고 여기는 거 하면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얘기하면은 어떤 생활의 지침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자기 공부가 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야 될 그런 몫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분명한 곳이 바로 불가사의한 대해탈의 경계입니다.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이 대해탈의 경계도 역시 불가사의하고 이 경계가 이미 불가사의하다면 온갖 비유, 그 다음 여러 가지 일, 온갖 비유는 여러 가지 말, 온갖 일은 여러분이 하루 종일 겪는 일, 이거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불가사의하다는 것도 불가사의하다. 이 대스님은 진짜 뭐랄까 꼼꼼하셔요. 막 얘기해놓고 그 말까지 다 쳐내. 거기에 머무를까봐. 그러니까 말이 막 길어지는 거예요. 요설하듯이 막. 이 불가사의하다는 것도 사실은 단정적인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불가사의하여 지금 이 말도 붙일 곳이 없고 이 붙일 곳 없는 것도 역시 불가사의입니다. 이와 같이 펼쳐나가 마지막까지 따져나가면 사실이든 진리든 비유든 경계든 마치 고리가 끝이 없듯이 시작하는 것도 없고 끝나는 것도 없이 모두가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이것이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대스님이 그 당신의 안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모든 공부 이제 뭐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기 얘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한 공부해가지고 이제 안목이 분명해져야 나머지가 딱 사라져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말했습니다. 보살이 머무는 것은 불가사의하나 그 가운데 사의함이 끝이 없다. 이 불가사의한 곳에 들어가면 사의함과 사의하지 않음이 모두 정멸한다. 그러나 또 정멸한 곳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만약 정멸한 곳에 머문다면 법계의 테두리에 갇히게 되니 교에서 법진번뇌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말 따라가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보살이 머무는 것은 불가사의하나 이 자리는 불가사의하나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다. 이 자리에서 이 가운데 사의함이 끝이 없다. 이 자리에서 온갖 생각을 한다. 이 앞문장하고 뒷문장 이 불가사의한 곳에 들어가면 사의함과 사의하지 않음이 모두 정멸한다. 말이 다른 말 같아. 이 말이. 자 보세요. 보살이 그러니까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이 머무는 것은 불가사의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사의함을 생각을 다 쓰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불가사의한 곳에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면 사의함과 사의하지 않음이 모두 정멸하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공부한 사람은 두 번째 문장이 맞아요. 앞에 문장은 보살이 머무는 것은 불가사의하나 그 가운데 사의함이 끝이라. 이건 사의야. 이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학적으로 얘기하는 구절이거든요. 교학적으로 불이법 얘기하면 불이법 뭐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게 교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공부하는 사람, 공부인의 심경은 뭐냐면 여기가 불가사의하다는 생각도 없고 불가사의한 가운데 사의한다 이런 생각도 없어. 그게 그런 식의 어떤 정해진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어떤 경에서 말한 뜻을 담은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진짜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불가사의한 자리에서 사의함을 쓴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머물 바가 없는 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의 이 안목이 분명한 사람의 심경 속에는 교가 없어요. 교학이 없어. 경전이 없다고. 우리가 경전에서 쓸 구절이 없어. 그게 뭐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사실이든 진리든 비유든 경계든 마치 고리가 끝이 없듯이 시작하는 것도 없고 끝나는 것도 없이 모두가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것도 없고 깨달았다는 것도 없고 경이라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생각한다는 것도 없고 불가사의하다는 것도 없고 불가사의하지 않다는 것도 다 빈말이라. 그냥 빈 껍데기라 빈말. 그러니까 어디에도 규정하는 바가 없어요. 마음이 텅 비워져 가지고 법이 이렇쿵 저렇고 뭐 불가사의한 자리에서 사의한다. 사의함이 끝이 없다. 이런 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없는데 근데 다 있어.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에 담아둔 건 아무것도 없어. 마음에 담아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눈앞에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고 있다 이거지. 눈앞에 일어날 일 뭐? 소리, 느낌, 맛, 냄새 뿐만 아니라 생각, 욕구. 이게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일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 그냥. 이런 일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야. 나의 일이 아니야. 내 마음에 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사의한 법이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써야 돼.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있어 또. 진짜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짜가 다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 진짜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있는 거야. 실체는 없는데 실체 없는 것들이 있는 거야. 평등하게 다. 이런 말도 참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정멸한 곳에 머물러서도 안 되면 이것도 쳐내는 거죠. 이게 불가사의하고 일이 없는데 이것뿐이야 라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면 진리도 아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면 법도 없다라는 거. 법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금강지원 버전으로는 법도 이름일 뿐이고 그러니까 법도 실체가 없고 진리도 이름일 뿐이다. 진리도 실체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에 정멸한 곳에 머물렀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공에 떨어진 거예요. 공에. 만약 정멸한 곳에 머문다면 법계의 테두리에 갇히게 되니 공이라는 테두리, 정멸한 것이라는 테두리. 교회에서 법진번뇌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거 법상이에요. 법상. 법진번뇌라는 거는 법이라는 티끌 번뇌가거든요. 법이라는 그림자가 남아있는 거라는 거. 법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는 거. 법이라는 생각에 갇혀있는 거.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면 공이라는 것도 없고 정멸하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무것도 뭐라고 할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는, 그러니까 그 모든 말들은 여러분들을 이 가르침의 말들을 잘 들으셔야 돼.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의 어떤 운명은 뭐냐면 여러분이 장대 끝에서 뛰어내릴 때까지만 필요한 말이라. 뛰어내리면 없어 아무것도. 그때까지는 의지할 만한 말인데 나중에는 진짜 어디에도 의지할 바가 없어지면 경도 사라지고 없고 법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방편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방편의 말은 실체가 없다는 거라는 걸 밝혀지는 그때까지의 어떤 용도가 있다. 나중엔 다 용도 폐기돼야 된다. 법계의 테두리를 없애고 온갖 뛰어난 것들을 일시에 쓸어버리면 바로 비로소 뜰 앞에 측백나무, 삼석은, 똥 닦는 막대기,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 동산이 물 위로 간다. 동쪽 산이 물 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이 부류를 살펴보기 좋게 됩니다. 문득 한마디 말에서 뚫고 지나가면 비로소 테두리 없는 법계를 깨달음으로 돌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쳐지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다 없고 정멸한 것도 없게 되면 온갖 뛰어난 것들이 일시에 그런 것도 없어서 온갖 뛰어난 것들을 일시에 쓸어버려 아무것도 없어지면 비로소 뜰 앞에 측백나무, 이것도 없죠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삼석은 그런 것도 없죠. 다 쓸어버리고 없는데 이게 왜 있겠어요. 똥 닦는 막대기, 그게 뭐가 있겠어. 무늬만 그런 것이지. 개에게는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다. 이게 한 입에 서강이 물을 마신다. 마시든 마시지 않든 이미 일이 없어져 있다. 동산이 물 위로 간다. 산이 물 위로 가든 물이 산 위로 가든 아무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것 등이 부류를 살펴보기 좋게 됩니다. 보세요. 모든 것이 쓰러지고 법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똥막대기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뜰 앞에 잣나무가 있을 것이며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마시는 일이 있겠으며 동산이 물 위로 가는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자, 봐봐요. 방편들 보세요. 동산이, 산이 물 위로 간대. 그 다음에 한 입에 서강, 서쪽 강의 물을 다 마신대. 말이 됩니까? 우리 분별심을 딱 끊어놓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분별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딱 끊어진 자리에 이게 탁 드러나기 때문에 말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해서 다 이런 인연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보진 않아요. 뭔가 법문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진짜 이게 물들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 판단 내려놓고 그냥 법문만 잘 귀 기울여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 들어온 거야. 그래서 자기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분은 법문을 한 편을 다 들은 것도 아니야. 딱 30분. 요 부분만 듣고 딱 끌려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딱 눈 뜨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인연은 좀 다른 거죠. 다 말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의지하지 말고 내 말만 잘 들어보세요. 그러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탁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진짜 분별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분별을 끊어버리죠. 의심이 많고 분별이 많은 사람한테 아마 가나선이. 그래서 가나는 당대에 누구한테 주어진지 아세요? 관료들한테 줬어요. 이 화두는 제가자 중에 관직에 있는 사람한테 줬어요. 스님들한테 준 게 아니라. 법문 항상 같이 생활하면서 법문 들은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이 대해 스님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는 사람한테, 그것도 엘리트 계층, 지식인들한테 줬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지식인들이거든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뚫고 관직에 올라갔어요. 뭐 승상도 있고 뭐 자사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사는 도지사, 승상은 뭐 우리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같은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 이제 이 대혜 스님이 상당히 좀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가 상당히 빈번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똑똑한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득 한마디 말에서 뚫고 지나가면 비로소 테두리 없는 법계를 깨달음으로 돌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방시위지, 법계, 무량, 회향 이러거든요. 비로소 이렇게 방시, 비로소 위지 한마디 말에 뚫고 지나가면 방시위지 호련, 일구, 하, 투득 방시위지 한마디 말에 뚫고 지나가 버리면 비로소 법계 무량 회향 테두리 없는 법계로 회향한다가 맞는데 테두리 없는 법계를 깨달음으로 돌린다. 이 말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득 깨닫고 나면 테두리 없는 법계로 회향한다. 테두리 없는 법계로 들어간다. 돌아간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테두리 없는 법계와 깨달음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테두리 없는 법계를 깨달음으로 돌린다? 이거는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냥 깨달음, 회향, 깨달음, 테두리 없는 법계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테두리 없는 법계. 이게 지금 테두리 없는 법계거든요. 온갖 테두리가 다 있어 보이지만 이것이 이 하나로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모양은 그래서 무늬는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고 뭐 법이 있고 법 아닌 게 있는데 요 하나가 모든 테두리를 다 그러니까 테두리가 있는 게 아니야. 원래는 이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테두리가 없어요. 이게 테두리 알죠? 우리가 휴대폰 테두리 있죠? 테두리 있잖아요. 컵 테두리 있죠, 분명히. 근데 요거나 방망이나 컵이나 전화 똑같다 이거. 한 판이다, 한 판. 이게 이 세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이거 따로 어찌 이 무생물이 이 생물하고 하나이겠뇨. 그거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다 자기가 부여한 분별심인데 본래 테두리 없는 이 마음 하나뿐인데 드러난 모양을 믿어버려가지고 그거에 사로잡혀서 진짜 테두리 없는 하나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드러나는 모양만 갖고 판단해서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꽃에 갇히고 종에 갇히고 사람에 갇히고 방망이에 갇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나라는 어떤 이 몸에 가둬놨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 그냥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불편한 이유는 원래가 아닌데 이 몸에 가둬놨기 때문에. 원래 진짜 나는 우주 전체거든요. 근데 이 좁은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가다 놓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번뇌를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박지 않아서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일이 있고 없어서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법에 밝아지면 번뇌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왜? 번뇌라는 거는 분별된 어떤 상을 나라고 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번뇌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겪어서 번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잘못 규정한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제대로 돌려놓으면 회향하면 테두리 없는 법계로 돌려놓으면 충돌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싸울 사람이 없는데 상대가 없는데 그래서 싸워도 또 모양 있는 세계를 살아가니까 싸워도 그냥 무늬만 싸우는 거. 아파도 무늬만 아픈 거. 아파도 아픔이 없고 그걸 이렇게 얘기하지. 아파도 아픔이 없고 싸워도 싸움이 없고 만나도 만난 일이 없고
알아봐도 알아본 일이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늬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밝아지라. 법에 밝아져서 법처럼 살아가라. 법처럼 행동하라. 법답게 보아라. 이게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밝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이게 여기서 항상 찰나찰나 눈앞이 공부인 것이지 뒤로 미루지도 말고 그 다음에 생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마세요. 바로 즉각 이것에 통해 가지고 이것뿐임을 밝게 보는 것이 공부인 것이고 이러다 보면 저절로 활짝 법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루지도 말고 생각 속에 들어앉지도 말고 바로 지금 이것에 밝아지시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